휴게실 개선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입주민 갑질에 대한 뭐 예방이나 사후 이렇게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불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입주민 갑질, 그 다음에 저임금 이런 식이라서 고용 불안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단기 계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기 계약을 좀 최소한 1년 계약으로는 좀 하게 할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고용 안정성은 확보가 돼야지 뭔가 마음을 굳히고 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단기 계약을 좀 해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당사자들이. 그래서 조례에는 사실은 저런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 그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을 이제 인권보호가 미흡한 경우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계약 해소의 문제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좀 연계하는 부분. 물론 이제 저는 이건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훨씬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 계약하고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사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사업장에 주는 건데, 저렇게 단기 계약을 하는, 관행적으로 하는 데들은 사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취지상.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만날 때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도 뭔가 막 강하게 규제하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원해 주는 것과 연계해서는 뭐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저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자꾸 홍보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당사자 조직화 문제, 저는 이게 그냥 단지 뭐 협회든 노동조합이든 만들었을 때 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좀 선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 연합회도 있고 주택관리사 협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능단체들이 있듯이 저는 노동자들도 조직화가 되고 목소리를 좀 모아내야지만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의견 조절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서로의 존재를 좀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노동센터들이 이제 당사자 조직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부천시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입주협회, 연합회, 주택관리사 협회, 그 다음에 노동자 당사자 조직, 그 다음에 뭐 이 행정, 시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가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의 어쨌든 정책 개선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뭐 휴게실 개선, 이거는 뭐 부천시 조례에도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게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사항이고요. 이 규칙 개정 사항이고,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관련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4개나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테면은 작년 1월에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사무소하고 휴게실 합쳐서 일정 면적을 이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대전광역시에서 작년 10월에 경비노동자 휴게실 설치 기준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택건설 그 심의, 건축 심의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시는 500세대 미만 자치구 사업계획 승인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전광역시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건축심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휴게 공간을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건의하기로는 이제 이런 노동자 휴게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좀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좀 제외를 시켜주면은 입주민들이나 소유주들에게 또 뭐 별다른 피해 없이도 좀 갈 수 있는 방안이고 이제 그런 입법 건의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근무체계 개선 문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위기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비업법 위반 논란 그러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그게 이제 감사 쪽 근로 승인 효력의 문제로까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관리비가 인상되면은 뭐 입주민들이야 당연히 이제 인원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비를 유지하고 노동자 인건비, 임금을 유지하는 선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무 제도를 바꾸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격일제 자체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이기도 하고 이런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정 적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 이제 감사합수 근로 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이어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좀 개정을 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교대제 개편에 대한 그 컨설팅 제공 뭐 이런 계획을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겸직했을 때 그 승인 기준도 아마 뭐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7월, 8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관리 업무를 병행했을 때에 그러면 감당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을 새로 좀 수립을 할 거고 연계해가지고 교대제를 개편하는 어떤 이 컨설팅을 좀 제공해주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이런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조만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조만간 5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약간 안내,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대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단 승인 효력의 문제, 휴게 시간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당연하게. 그다음에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인상되지 않는 가급적 이런 걸 기본 원칙으로 했을 때 사실은 전체 뭐 관리원으로 전환을 하거나 경비원과 관리원을 아예 이원화 해가지고 구분해서 운영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뭐 3교대제로 운영하거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좀 담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정이 좀 주도해가지고 교대제 개편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뤄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좀 별다른 어떤 분쟁 없이 좀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단지가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연결을 해주든 아니면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가든 전문가를 그쪽 단지에 파견을 해가지고 단지 여건을 조사하고 그 단지에 적합한 모델을 수립을 해주는 거죠. 임금도 설계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입법 사항이라서 사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용 문제와 연계도 중요한 문제라서 잠깐 넘어가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이제 고용 승계를 좀 법제화하자. 이것도 조만간 국회에 이제 송옥주 환노위원장이 아마 대표 발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5월 안에는 이제 입법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변동 시에 이제 고용 승계 관련된 법률 이제 개정안입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아마 입법 발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업 변동 시의 내용에는 이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까지를 기업 변동으로 포함해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입법례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판례로는
영업 양도일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제 권리 의무가 이제 승계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업체 변경은 또 영업 양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법계 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점들과 좀 관계가 있다고. 네. 일단 제 말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우근 연구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본 토론회 진행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리를 잠깐 정리할 동안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시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토론대로 참여하실 분들의 이제 명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들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그 다음에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이 코로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참가자 인사를 쭉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인사드릴 때 그러니까 소개해드리지 못한 의원님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의회 의장님이셨고요. 전 김동희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자리에 가서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처음에 발제를 해주신 우리 남우근 한국비정규직센터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오셔서 같이 실제로 많은 미혼 노동자들이나 경비 노동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 다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나름 이 결과물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토론의 제목은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토론의 주제인데요. 사실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파트라는 공간은 다중의 사용자예요. 법적으로야 물론 이제 회사가 이제 법적인 사용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입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구 한 가구가 사실상의 사용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뭐 입대위라는 구조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라는 구조가 있고 용역회사, 경비회사 뭐 이런 구조들을 중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상 현업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목소리가 약한 직종이 사실은 이제 경비원들이었고 미화원들이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수면 밑에 잠겨 있었었고 수십 년간 내려왔었던 그런 과정들이 관행처럼 묶여왔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아까 이제 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에서도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후에도 뭐 3기 신도시도 뭐 부천에 또 3기 신도시 포함해서 몇만 호가 3만 호 이상 아파트가 또 지어질 것이고요. 다양하게 뭐 재건축 재개발 뭐 도시환경 정비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이제 아파트로 이제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이 주거 형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공동주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런 토론들은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이 비대칭적인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는 여기에 있는 참여한 각 주체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관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나름 민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이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얘기를 먼저 꺼내주실 분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인 만큼 이제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들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야기에 물꼬리를 펴낼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아파트에서 현실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직접 오셨으면 좋겠지만 여러 코로나 상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된 이런 공간에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에서 약간 좀 부담감들이 좀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을 대표해서 김성규 민주노총 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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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은 그 나눠드린 여기 안에 대부분 끼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지역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 같이 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민주노총 부천시청 김포지부 의장입니다. 김성규입니다. 먼저 참 어렵게 이 자리가 마련되고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 2019년 경비노동자 그 실태조사 그리고 2020년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까지 쭉 같이 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또 이러한 실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던 입장에서 정말 현장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좀 어렵게라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고 또 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문제가 하나씩 좀 풀려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명명희 의원님께도 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좀 생소하시겠지만요. 부천지역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이 뭔가에서부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실태조사 때부터 같이 부천지역 내에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진보정당들이 같이 움직였던 단위고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유지 개선하기 위한 또 법률 지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상담 사업들 그리고 조직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여러 비정규 센터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똑같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사업단과 네트워킹 활동을 함께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 남욱은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또는 공동주거, 공동주택에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거의 입장에서만 바라봤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노동의 공간, 또 생계의 공간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것이 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최근 한 2, 3년 내에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노동에 관련한 의제들도 같이 좀 터져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토론을 좀 진행해서 올바른 그리고 누구에게나 좀 부담되지 않고 또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파트 노동 실태에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집어봤습니다. 비정규직. 첫 번째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직고용되어 있는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수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영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 노동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 자체도 우리 경비, 아파트 경비나 여러 가지 경비, 미화 업무는 고령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경비, 미화, 시설 관리와 같은 이런 관리 업무들은 고령 친화 직종이라고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고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이자 또 고령 노동자들에 관련한 문제, 이 두 가지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 고용 불안,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복리후생이 미흡하다고 썼는데 사실은 전무하다고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무한 복리후생, 그리고 인권 침해라고 쓰려다가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인격 모독이라는 말로 좀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살펴보면은 아까